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 중 하나인 마을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마을 기업, 말 그대로 마을 플러스 기업입니다. 마을. 지역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모두 다 지역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지역이 처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리고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리고 지역 안에서 하다못해 영리 추구 기업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들, NPO나 NGO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면서 지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사실 지역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마을 기업은 이런 기업 유형들, 다른 여타의 기업 유형들보다도 훨씬 더 지역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이 마을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계가 있고 이 경계 안에서의 문제가 바깥의 문제랑은 좀 이질적일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마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은 마을 공동체 활동의 결과물일 경우가 우리나라에선 대단히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수년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졌죠.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저도 잘 압니다. 비판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어떤 학습의 기회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공동체 활동의 어떤 좀 활성화가 되어지는 좀 마중물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뭔가 지역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사회적 학습이 가능해져서 회복력이 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마을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발굴된 공동체가 단기적으로 뭔가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사업을 좀 하고 싶잖아요. 이럴 때 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이 바로 마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부터 좀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고자 했던 것이죠. 영어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공동체,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뭔지를 좀 알면 여러분 굉장히 좀 나름 얻을 수 있는 함의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커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니티입니다. 둘 다 사실 친숙한 단어이긴 하죠. 커먼, 공통의 란 뜻이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또 너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란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처한 상황들, 함께 겪고 있는 어떤 경험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커먼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우리가 커먼즈 운동할 때 그 커먼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공유지도 커먼입니다. 커먼이 공유지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공유지는 뭐예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나 경쟁이 붙는 그런 부지를 공유지라고 하는데 공유지에 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공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동들 그리고 공유지 활성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 자산화라던가 사회주택이라던가 시민기금 이런 것들이 다 공유지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시민사회 움직임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어쨌거나 이 공유지가 지역 안에서 잘 확보가 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활동이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공동체는 공유지와 함께 성장을 합니다. 공유지가 없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또 심지어 약탈되어지고 가이스탠딩이라는 학자는 공유지가 개발되어지는 것을 공유지의 약탈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공동체 운동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니티는 뭐예요? 통합, 통일 이런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커뮤니티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공동으로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제 공동체에 관한 여러 정의들을 좀 살펴보다가 나름 괜찮은 정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영어예요. 제가 좀 발음이 구립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A community is a group of people that care about each other and feel belong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라는 건 a group of people, 네, 사람들의 그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That care about each other. 서로를 돌보거나 살피거나 서로 좀 관계를 맺거나, 이게 care out이라고 하는 어떤 수거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Feel belong together.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다, 소속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 친 세 가지의 속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물론 몇 명이 모여야 공동체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3명이 모여도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모여야겠죠. 자, 우리가 물론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매개체를 통해서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반려견, 반려묘가 주인공이라기보단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네, 우리들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우리들이 주인공이 아니면 사실 그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와인이나 뭐 막걸리나, 네, 아니면 뭐 예술이나 이렇게 매개체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사람이 모여야 이를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관계가 규정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관계가 또한 지속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관계가 규정된다는 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설사 어느 정도는 규정이 돼. 그래도 얘가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에 있어요. 보니까 한 30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제가 30명 사이에 꼈어요. 그러면 그룹 오브 피플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무리가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설정이 안 됐죠. 그냥 서로 휴대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관계성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쟤와 나의 관계를 뭔가 부를 만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할 만한 우리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공동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 있다라고 칩시다. 저는 이제 두산 베어스를 응원하는데 사건 사고 참 많은 팀. 네, 어찌됐건 간에 네, 그렇게 응원을 하기 위해서 있어요. 8회 말에 막 역전해서 장난 아닙니다. 막 끌려가다가 그래서 옆에 사람 껴안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도 공동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물론 팬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은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속하지 않아요. 물론 두산 베어즈 뭐 응원단으로 지속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지속한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고, 네, 이게 마침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공동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의 그룹 안에서 뭔가를 같이 영위하고 같이 사고하고 같이 뭔가 나눈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체성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얘를 커뮤니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 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어떤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기간의 사업 혹은 공동체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게 마을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마을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 핵심은 지역 자원 같아요.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 예, 마을 기업은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공동체 운동의 결과물일 수는 있어도 이 자체가 공동체 운동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을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익사업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 지역 안에 있는 자원, 뭐 인적 자원이 됐던 물적 자원이 됐던 뭐 역사 문화적 자원이 됐던 간에 그 자원을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마을 기업이다 한다. 근데 중요한 거 단위가 뭐예요? 마을 단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 마을 기업을 규율하는 국가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일이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빨리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을 기업만을 규율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마을 기업을 법상 정의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좀 되게 좀
연관된 유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을기업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마을기업은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마을기업은 도시재생법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 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비슷하죠. 예,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정의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결성했던 단체들, 이런 데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하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그런 기업을 우리가 마을기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설립 요건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협동조합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을기업을 협동조합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사회적 경제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유형임과 동시에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할 때 법인격을 부여해주는 약간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 원리, 법상 조직 원리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협동조합이죠.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의 어떤 창립 요건과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회사나 아니면 유한합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마을기업화 많이 되었거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거의 70%에서 80%의 마을기업은, 최근에 나오는 마을기업은 거의 다 협동조합 형태로 마을기업을 창업할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이 거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니 굉장히 유사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성, 공공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성.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업성까지 갖춘 법인을 우리가 마을기업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마을기업 운영 현황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좀 오래된 데이터예요. 좀 아쉬운데 대체로 1600개 정도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보다 살짝쿵 적은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적나? 어쨌든 좀 적습니다. 자, 경기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부터 세종은 뭐예요? 광역시죠? 네, 시도 단위에서 광역시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부터 제주는 어디예요? 네, 제주는 도단위죠. 예, 시도에서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도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인구로 표준화 해보면, 좀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물론 서울도 지방자치법상 지방이긴 한데, 우리가 지방 그러면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데를 지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어떤 지방 소멸을 좀 막고 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을기업의 경향성은 훨씬 더 뚜렷합니다. 자, 여러분, 경기도, 물론 경기도 인구가 많죠. 경기도는 제외하고 보더라도 전남과 강원, 충남이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마을기업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기업이 마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니까,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런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전남, 충남, 강원, 경북, 이런 지역에서 이 마을기업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마을기업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을 막고 도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좀 이렇게 마련되어진다. 물론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에 속한 모든 이제 조직들이 제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지방소멸을 막고 좀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또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마을기업의 역할은 훨씬 더 뚜렷하다. 그런 경향성이 훨씬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물이라던가 로컬 푸드죠. 아니면 지역이 이제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과 돌봄,
뭐 이런 문제들, 뭐 노인 돌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말이죠. 왜냐하면 다 지방들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데이터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례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사례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자활기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